고민우라고 명함은 만들었었습니다. 명함의 타이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상무라고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블루 K 상무 고민우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 부분도 최순실이 지시를 해서 고민우라고 명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영태한테 물어봤더니 왜 너는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이름을 좋은 이름을 두고 왜 고민우라고 왜 파고 다니냐 했더니 최순실 왈 고영태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고영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니 같이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름을 하나 다른 걸 만들어서 명함을 갖고 다녀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고영태한테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WK 상무 고영태도 있고 WK 상무 고민우도 있고 이렇게 명함이 두 개를 갖고 다니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로부터 이제 70억을 받았다가 70억을 또 돌려준 일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 관해서 뭐 다른 거 다 확인이 됐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한테. 이게 이제 그 70억 받는 게 이제 그 하남시에 있는 대한체육회 부지 장기 임대해서 이제 뭐 체육시설 만들어서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확인을 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철영 부장이 안 된다고 좀 통합 작업 있고 그래서 좀 여기에서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현식 이철영은. 그 증인도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뭐라고 지시했냐면은 롯데에서 들어온 70억 플러스 재단이 갖고 있는 280억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하고 포함해서 그 스포츠 센터를 알아보라고 그러고 그 물건지를 물색해보라고 그럽니다. 재단이 스포츠 재단인데 스포츠 센터도 없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롯데에서 받은 70억과 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합쳐서 스포츠 센터를 하나 인수해라. 그렇게 최순실이 또 지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철영 부장도 본인이 아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스포츠 센터 물건지를 알아봤었고 고용태도 스포츠 센터 물건지를 또 알아봤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그 말씀하신 게 70억 들어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안정범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안정범, 최서원, 또 정동춘 뭐 이런 사람들이 70억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안정범 수석으로부터 정현식 사무총장이 전화를 받고 그걸 이제 이철영 부장한테 지시를 하죠. 그 증인은 또 돌려주지 말자 그랬죠? 네. 왜 그 회사 정책인데 왜 그 증인이 뭐 돌려주자 말자 그래요? 힘들게 받은 돈인데 저는 그 돈이 어떻게 받은 힘들게 받은 돈인데. 예, 힘들게 재단 출연한다는 게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단 1원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70억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을 뜻대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철영 부장이 알아보니까 거기 장기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중단된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헌영이 그 이철영한테 70억 들어온다.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헌영은 이거 불가능한 거 알면서 70억을 이렇게 받은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 이철용 부장의 생각은 저도 그렇고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남 부지가 70억 원은 무슨 자금이었냐면요. 하남 부지 대한체육회 하남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최순실의 가정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최순실은 하남 부지를 대한체육회의 하남 부지를 장기 임대를 받고 그 위에 건설을 해야 되니 건설 비용을 70억을 롯데건설로부터 받고 그 전에 롯데건설 전에 부영한테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부영한테 받으려고 그랬고 부영의 세금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롯데로 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와서 건축이 될 줄 알았고 저희도 이 부분이 하남시 땅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합병이 되면서 이 부분이 그쪽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아니 땅이 확보가 돼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어떻게 다들 포기했는데 어떻게 70억이 들어왔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최순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최순실이니까 네. 가능했다. 최순실이니까 70억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박헌영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70억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박헌영은요. 이철영으로부터 이게 장기 임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렇죠? 알면서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를. 그 부분은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요? 예. 왜 그렇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알겠습니다. 왜 SK를 가라 그랬는지, 롯데를 가라 그랬는지.
4-72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지시했다고 그러는 내용 중에 뭐 롯데로부터 70억 어렵게 받았는데 또 돌려주라 그러고 SK 인재 육성한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 끝에 30억 얘기 다 됐는데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고 부영 또 70억 저 세부조사 부분하면 주겠다 그러는데 또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고 포스코에 뭐 저 배드민턴 팀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 내용 자체가 무리가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다고. 최선이 다 이렇게 또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다 최선이 반대를 해서 하나도 실행이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가장 명확한 거는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명확하고요. SK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SK 부분은 SK에 가서 80억을 요청을 했는데 SK가 금액도 많다. 30억으로 줄이자. 그리고 비대그로 바로 송금을 원했는데 SK 쪽에서 SK에서 비대그로 바로 송금을 원했던 거는 최순실 그림인데 SK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80억에서 30억으로 내리고 30억이 재단으로 추가 출연해주고 그러면 재단에서 알아서 비대그로 보내줘라. 이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구조가 다이렉트 구조가 아닌 한번 재단을 넘어가서 받는 구조니까 금액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상하니까 받지 마라 이렇게 된 거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안 받는 기로 됐어요. 예. 그 어렵게 돈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증인 말대로. 정 변호사님, 네. 그렇죠. 자, 사실만 물어보십시다. 이 사실은 여러 번 나온 건데 증인한테 자꾸 의견 묻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만 더 확인하시죠. 5-123 생략하고 이러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최서원으로부터 무조건 지시받고 뭐 일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최서원하고 증인이나 고영태 또 다른 직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는 없었어요? 의견이 다른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재단 내부에서 무조건 그냥 하라고 재단 그러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널 연구용서나 그 WK에서 요청한 7억, 4억짜리, 3억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단 내부에서 김필승 이사님하고 이철용 부장님한테 도움을 청했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WK에서 지금 하고 있다. 예. 5-5 뭐 박헌영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5-6도 뭐 생략하고 5-7도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뭐 강사면 부장 얘기니까. 예. 5-8도 생략하겠습니다. 5-9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5-9에 대해서 증인도 그렇고 박헌영도 그렇고 고영태도 그렇고 진짜 최서원이 말만 하면은 밤 11시 12시까지 열심히 충성을 다했잖아요. 이랬고 그렇죠? 네. 근데 2016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경부터 최순실이가 그 사업체를 정리하라고 이제 유상영이한테 고영태 모르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증인들 그렇게 열심히 다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저는 WK가 정리가 되든 말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또한 그 WK를 정리하라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5-7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2016년 8월에 WK 폐업했는데 최서원은 돈 가져간 게 거의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돈 들여가지고 설립해서 아무 실속 없이 손해만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손해만 보고 손댔다는 사람한테 이걸 왜 묻습니까?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11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근 K스포츠가 빨리 정상화돼가지고 기존에 하려던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데 기존의 모든 사업이 최서원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다시 사업 진행하면은 최서원 지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다시 정상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존의 사업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단 이겁니다.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아이들 꿈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게끔 환경을 주어주는 게 재단인데 그런 일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싶다. 이 돈은 어렵게 거쳤지만은 이 돈은 정말 깨끗하게 뜻 있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뜻입니다. 그게. 기존에 최순실이 지시했던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증인은 뭐 이 K스포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다 장악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이거 정상화되면 대통령 또 장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말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난리 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님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장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예. 고영태한테 한 질문을 증인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서원이 지시하는 일만 부득이하게 다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도 최서원을 배우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최순실과 만난 기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1개월, 2015년도에 3개월, 그 다음에 K스포츠에서도 WK하고 제가 일했던 건 3개월. 얼마 안 됩니다, 저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K스포츠 설립한 게 최서원이가 돈 빼먹으려고 설립한 거라며요. 그 구조는 맞습니다. 계속 정상화되는 게 맞겠어요? 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순실이 징역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단을 장악할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이상- 예, 그것 고마워요.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네. 예. 네. 한두 가지만 네,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그 증인이 그 고영태 씨 네. 소개로 K스포츠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입사할 때 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직업을 완전히 새로 갖는 거고 본인이 또 다른 분야에도 능력도 있고 한 사람인데 네네. K스포츠에서 K스포츠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K스포츠는 체육재단으로서 네.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민간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사명감도 갖고 네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모양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스포츠 재단이 그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한 무슨 도구 비슷하게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게 보게 된 시기나 무슨 계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거는 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재단에서 회의를 하고 재단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업무와 회의가 모든 결정되는 상황이 WK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재단에는 WK가 주어지는 그 최순실이 지시한 내용을 따라가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롯데에서 들어온 70억에 대해서 네, 정의는 거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반대하면서 네, 원래 이게 어렵게 들어온 돈이고 네, 네. 원래 뜻대로 사용을 하면 될 터인데 왜 반환해야 되느냐라고 네네.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원래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인 생각으로는 그 70억을 어떤 식으로 그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꿈은 있는데 네. 가정 형편도 안 되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의 꿈을 펼쳐주기 위해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부모도 돈이 없고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손범규 변호사입니다. 네. 국정조사 때 그 발언했던 것 몇 가지만 네, 확인하겠습니다. 간략히 질문하십시오. 예. 증인께서 그 국정조사를 받을 때 말이죠. 네, 박영선 의원님께서 네, 그 증인과 최서원 씨 간의 그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국회에서 일부 공개를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공개하셨던 그 네. 대목은 최순실 씨가 뭔가 이렇게 증인에게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라는 뜻으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듯한 예. 그런 거를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 네,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공개하지 않으신 그 앞부분, 녹취록의 앞부분을 보면은 네, 네, 증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회장님, 김수현이가 네, 네. 이진동에게 자료를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녹취록에.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이진동 기자에게 넘겼다는 자료가 도대체 뭔가요? 저는 그 어떠한 자료를 넘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수현이 2016년 9월 달에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영태형이랑 나랑 자료를 갖고 이진동 기자를 찾아간 적이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러면 그때 2014년 뭐 9월인가 뭐 자료를 찾아간 일이 있다. 그거를 연상하면서 그거를 그 저는 2016년 9월에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그 2016년 9월에 들어가지고 2년 전의 상황을 네네. 이렇게 최순실 씨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녹취록이? 그 전에 그 녹취록 전에 제가 김수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물어봐요. 김 실장을 아느냐, 안다. 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일을 저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정의께서는 그 그래서 제가 그 김수현 녹취록에 씨가- 보면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김수현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께서 알고 계신 거는 김수현 씨가 이진동 기자에게 넘겼다는 거는 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 예. 2년 전에 들었을 때 그때 넘겼다는 그거다. 2년 전에 저는 그거죠. 그때 듣지를 못했고요. 네. 2016년 9월달에 듣습니다. 2년 전 이야기를. 네, 네. 언제 이야기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몇 년도에 누굴 찾아갔다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찾아갔다지 날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뭐를 김수현이요. 넘겼는지도 자세한 내용은 얘기 모르고. 네,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네. 최순실 씨의 그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내용도 잘 그 모르는 내용인데 뭘 이게 넘겼다 그러니까 네, 그럼 네. 당연히 듣는 사람은 예, 좀 예. 불안하고 예, 예. 뭐가 넘겼는지 뭐가 넘어갔는지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을 뭘 알고 보고를 해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저는 당시에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최순실 씨도 그때 당시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별거를 아닌 걸 생각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죠 질문 좀 네. 한 문항만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K스포츠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가 최순실이라고 하였는데 네. 정동구 이사장이 네. 최순실 측에서 청구한 연구 용역 대금 7억 원 지급을 거절하여 지급되지 않았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에 아주 영향이 큰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예. 업무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 사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맞는 구조죠. 하지만은 최순실 실제로 씨가 그랬잖아.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행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7억 원 지급이 거절됐는데 네. 어떻게 최순실이 다 그 부분은요. 그랬다는 것인가요? 이경재 변호사님도 그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과 같이. 네. 최명선 변호사입니다. 그 네. 증인 진술 가운데 불분명하고 한 부분이 좀 네, 부분에 간단히 있어서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네.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그 아까 그 고영태가 고민우라는 명함 네. 파고 다닌 거 관련해서 2015년 3월 경에 최순실 씨가 그 고영태라는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2015년 3월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올해가 2017년이고요. 네. WK가 설립된 건 2016년 1월입니다. 네. 2016년 2016년 3월이겠죠. 예. 그 고영태라는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고민우라고 해라 이렇게. 네,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영태라는 이름이 당시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고영태라는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왜 알려주고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영태. 고영태가 알려진 건 최근 일 아닌가요? 그 전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순실의 심부름을 많이 했으니 그래서 그 심부름을 많이 한 사람이 또 WK에 있으면 또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름을 좀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롯데 70억이 들어왔을 때 70억이 들어오고 기존의 280억하고 합쳐서 350억을 가지고 뭐 최순실 씨가 스포츠 예, 뭐 센터를 예, 인수하자. 네, 뭐 인수하자는 얘기를 하신 시점이 그 70억이 들어온 이후라고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70억이 들어온 시점은 2016년 5월 말, 5월 30일. 말입니다. 예. 실제 롯데 돈을 돌려준 시점은 6월 9일. 그 상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5월 말, 6월 9일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네. 알아보고 다녔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철용 부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같이 좀 알아봐달라. 한 그래서- 며칠간에 걸쳐서 알아본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간 그 이철용 부장도 저는 물건지를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 센터가 어디에서 뭐 물건지가 나와 있는지 확인도 불가능했을 뿐더러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빨랐었고 이철용 부장한테도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이철용 부장이 그 지인들한테 이제 지인 한 분한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증인 얘기가 좀 이상한 게 예. 6월 9일에 돌려주기 그 전에 예. 이 재단 이사회가 개최가 됐거든요. 6월 7일쯤에 그때 이미 돌려주기를 결정을 한 거고 예.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5월 31일 또는 6월 1일경에 예. 이 돈 돌려주기 위해서 이사회 소집 통지가 있었는데 예. 그럼 증인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70억 받은 그 시점에는 돌려주기로 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순실 씨가 예. 그런 와중에 그 지시를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 돈이 들어오고 그 반환되는 그 사이에 얘기한 건 맞아요. 그리고 잠깐 알아봐요. 계속 알아본 게 아니에요. 길게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 70억을 반환하면서 그 지시했던 내용이 그다음 주저앉아요. 그 언제쯤 알아보셨다는 겁니까? 70억 들어왔고 며칠 뒤에.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며칠 뒤인지는. 예.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관 변호사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항입니까? 증인 네. 최순실 그리고 최서원 씨가 네. 평소 대통령을 팔고 다니고 내가 청와대가 이렇게 관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적 있나요?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저녁 식사하고 오면서 저한테 대통령 얘기를 했고요. 가장 가까운 사이고 친한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그 부분을 했고 지금의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게 2015년 예, 2015년 9월경. 예, 네. 그리고 최서원 또는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증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WK에서 대통령 관계를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는 2014년 2월 달에 인터넷 제가 찾아보면서 이제 관계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독일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직접적으로 들었고 WK에서 정부 문건,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개편 방안한 청와대 문건하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란, 그럼 멕시코 2014년 2월 달에 인터넷 통해서 봤다는 자료는 뭐예요? 제가 최 목사를 치니까는요. 서울지방법원에서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이경재 변호사가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최 목사를 치니 최 목사 박정희, 최 목사 박근혜, 박근혜 최순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영태한테 혹시 최순실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맞다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의는 독일에서 최서원이 대통령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 이외에 네. 다른 장소에서 최서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은 없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WK에서 문건으로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이건 청와대 문건이다. 이건 문체부 문건이다. 이게 최서원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 느낀 적 있어요?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느꼈나요? 네? 느꼈다는 게 어떤 경우에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제가 2015년 8월 달에 2015년 제가 독일에 2015년 8월 11일 날 입국을 하고요. 최순실은 2015년 8월 14일 날 독일로 입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줄곧 모시고 다녔거든요. 운전하면서. 근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내리는 걸 봤대요. 아, 봤대요? 이러면서 본인이 독일 온 것 자체도 누구한테 노출되는 걸 싫어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간략하게 신문하십시오. 예, 최규진 변호사입니다. 아까 최순실이 지시하면서 포스트잇에서 썼던 걸 들고 왔다고 하였는데 그게 무슨 내용, 언제 어떤 상황에서 뭘 지시하던 내용인가요? 제가 2015년 7월 말일 날 고영태를 청담동 사거리, 학동 사거리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8월 초에 최순실하고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을 때에 최순실이 저한테 급여를 얼마를 원하냐. 그래서 저는 새우 350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적어줬던 겁니다. 독일 가면 이거를 먼저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지금 앞에 화면 보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우측에 보이시는 게 컨설팅 회사, 스포츠 에이전시, 계약서, 프롬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 조건, 계약 기간, 지급, 결제 방법 등 최순실이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으로 이제 박원호 원장 통해서 삼성으로 전달이 되고요. 예, 이 문건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승마 선수들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 양식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상단에 써 있는 게 채점표, 그다음 심사위원 그 표지, 평가, 그다음에 각 개인 성적, 그다음에 뭐 시합, 그다음에 훈련표, 컨설팅, 회사 의견서, 그다음에 밑에 써 있는 게 흘려서 썼지만 펜싱, 대표급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좀 알아보기가 약간 힘들어서요. 독일에서 매니지먼트 했을 때 최순실은 승마와 그 펜싱을 동시에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마는 삼성으로, 그다음 펜싱은 SK로 그렇게 진행이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이거는 어떤 서류입니까? 이거는 어떤 자료인가요? 네, 이거는 최순실이 저에게 그날 한국에서 8월 초에 마지막으로 미팅했을 때 그 급여 문제 얘기했을 때 최철 변호사라고 돼 있고요. 그 변호사님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겁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최철 변호사는 조성민 대표 이후에 WK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철 변호사를 WK에서 봐서 저번에 일전에 나한테 메모해 주신 분이 이분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변호사 그 전화번호를 왜 적어줬냐면요. 독일의 법인을 설립하고 독일의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라. 그러면서 저한테 적어준 겁니다. 직접. 이 부분은요. 좌측 상단에 보면 ING, 인프론트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계적 스포츠 마케팅 회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다 최순실이 자필로서 다 써준 거고요. 코어 스포츠의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IMG와 인프론트 같이 그렇게 좀 만들어라. 그다음 세계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MG와 인프론트를 좀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고 플러스 고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로고는 뭘로 할 건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도메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구축, 뭐 코어 스포츠 뭐 이런 부분들 업무 지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사무기기, 사무용품 언급하면서 프린터, 종이, A4, 그다음에 테이프, 뭐 가장 본인이 좋아하시는 포스트잇까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다음에 보셔도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코어 스포츠에서 등기, 공증, 상의, 그다음 회사, 그다음에 직원 셋업, 기구표 완성 이렇게 해서 업무를 또 지시한 내용입니다. 코어 스포츠에서. 이게 다 저기 최순실 씨 글씨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 최순실 씨가 자필로 다 써준 것입니다. 그럼 포스트잇은 최순실 씨가 글씨를 써서 증인한테 줬다는 내용이고, 네, 저한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 수첩은 증인의 수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증인의 수첩을 이렇게 어떻게 뭐 달라고 해서 적어준 건가요? 아니면 예, 그때 당시에 저한테 메모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수첩을 건네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대로 이행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최순실의 노트북으로부터 2015년 9월경에 다운받은 문건들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네. 그 문건들이 어떤 내용의 문건들인가요? 네, 지금 제가 오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프린터 해왔습니다. 그 제시된 문건은 네. 여기서 전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복사해서 좀 조서에 붙여놔야 되겠네요. 네, 네. 예. 그죠? 우리 서류 다 복사해서 좀 챙겨놓으세요. 네, 이 문건은 그 최순실 노트북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고요. 이 문건의 최종 마지막 수정일은 2014년 12월 16일로 확인됐습니다. 예. 예. 뒤에 부분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대통령 방미 기념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컴퓨터에서 최순실 씨가 봤던 문건이고 제 컴퓨터에다 남겨뒀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모두 편집 작업까지 하는 걸 본 건가요? 아니면 읽는 것만 본 건가요? 편집 작업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아까 충분히 신문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요. 주신문상 49항에 관련되는 반대신문과 나머지 그 녹음 파일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 그 49항에 보니까 최순실이 재단기금을 1천억 규모까지 늘리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것이지요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단의 회의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네. 재단기업 1천억 규모 이렇게 결정한 것은 사실이죠. 회의록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예. 아니요, 저는 그러면 회의록에 기재된 거는 그럼 뭡니까? 1천억에 기재된 그건 최순실 씨가 지시해서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네. 그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재산 출연을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 네네. 774억 원에 그쳤는 것은 알고 있죠. 그건 저희 거는 288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르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거는 K스포츠 미르 재단 다 합해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네네. 예. 그러고 증인은 그 태국에서 그 고영태가 태국을 떠날 때 네. 인천공항에 직접 차를 타고 데리고 그 인천공항까지 갔습니까? 예, 제가 최순실 씨가 예, 그것만 묻습니다.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 예, 그거 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고요. 예, 최순실 씨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봅니다. JTBC에서 그 기사가 뭐였냐면 고영태와 최순실이 잘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밖에 없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최순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고영태하고 연락되냐? 얘기를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이래서 지금 나라가 뒤집힐 것 같다. 얘 빨리 찾아라. 찾아서 빨리 외국으로 보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증인께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도 직접 나갔죠? 네, 제가 나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처음 검찰에 조사받은 날은 2016년 10월 25일인데 네, 맞습니다. 예. 조사받는 그 이틀 후에 인천공항에서 고영태를 만났죠? 네, 고영태를 제가 검사님 방에서 직접 전화합니다. 자, 그거 하고 그다음 내 묻는데요. 네. 증인께서 네. 바로 그날 도착하는 그날 10월 27일 날 네. 오후에 네. 최순실이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하면서 네. 녹음을 하셨죠.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은 부재중 수신이고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네. 한 번 네, 했죠. 네. 자, 이것을 USB에 담았죠. 녹음했는 것을. 녹음한 거를 제가 집에서 USB에 담았죠. 네. 자, 그때 녹음할 때 네. 고영태와 고영태의 형 네. 고영수리가 네. 함께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셨죠. 전화. 같은 장소에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차가 세 대였거든요. 예. 고영술 차량, 고영태 차량, 예. 또 제가 갔던 차량. 자, 어떻든 그리고 둘은 고영술의 차에서 앉아 있었고요. 예. 저는 밖에 따로 나와서 예, 통화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 부근에 있었는 건 확실하죠. 네, 그 부분에 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증인이 이렇게 USB를 담아가지고 네. 더민주당의 과거의 원내 대표를 지냈던 박영선 의원한테 이 USB를 건넸죠? 네, 제가 건네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언제 어디서 이 USB를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고영태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제가 고영태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고영태에게 혹시 박영선 의원님 연락처가 있냐 그랬더니 고영태가 주머니에서 이만큼 명함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님 명함을 찾아서 박영선 의원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박영선 의원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께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을 만난 것은 그 8일, 12일 두 번에 걸쳐서 만났죠.
두 번에 걸쳤는데 그게 8일인지 9일인지는 모르는데 12일은 맞습니다. 10일 맞죠. 네. 그런데 네. 증인이 이 USB가 왜 하필이면 과거에 더민주당 그 원내 대표를 지냈는 기자에게 주질 않고 이렇게 더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백승주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예. 아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영선 의원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재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아니, 증인.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는 증인한테 얼마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무리하고. 서 변호사님, 그러면 대통령을 윗분이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입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서 변호사님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이 또 이렇게 7회 진술조서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진실을 고발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조서를 받을 때 검찰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물론 증인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더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피청구인 쪽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질문 아까 피청구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영태가요 국정청문회 나와가지고 최순실이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나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인에게 묻는 제가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 잡아드리면요. 고영태는 청문회 이전에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신문 하실 거면요. 아니요. 8일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8일날 12일날 만난 게 분명합니다. 서 변호사님 이제 그만 신문하시는 걸로 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증인도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청구인 측에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재판관님들께서 증인에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단 1원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70억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을 뜻대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철용 부장이 알아보니까 거기 장기 임대가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중단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헌영이 그 이철용한테 70억 들어온다.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헌영은 이거 불가능한 거 알면서 70억을 이렇게 받은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 이철용 부장의 생각은 저도 그렇고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남 부지가 70억 원은 무슨 자금이었냐면요. 대한체육회 하남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최순실의 가정에 말씀을 드릴게요. 최순실은 대한체육회의 하남 부지를 장기 임대를 받고 그 위에 건설을 해야 되니 건설 비용을 70억을 롯데건설로부터 받고 그 전에 롯데건설 전에 부영한테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부영한테 받으려고 그랬고 부영의 세금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롯데로 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와서 건축이 될 줄 알았고 저희도 이 부분이 하남시 땅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합병이 되면서 이 부분이 그쪽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아니 땅이 확보가 돼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어떻게 다들 포기했는데 어떻게 70억이 들어왔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최순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최순실이니까 네. 가능했다. 최순실이니까 70억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박헌영은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70억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박헌영은요. 이철용으로부터 이게 장기 임대가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렇죠? 알면서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를. 그 부분은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는 알겠습니다. 게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알겠습니다. 왜 SK를 가라 그랬는지, 롯데를 가라 그랬는지. 4-72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지시했다고 그러는 내용 중에 뭐 롯데로부터 70억 어렵게 받았는데 또 돌려주라 그러고 SK 인재 육성한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 끝에 30억 얘기 다 됐는데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고 부영 또 70억 저 세부조사 부문하면 주겠다 그러는데 또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고 포스코에 뭐 저 배드민턴 팀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 내용 자체가 무리가 많아서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다고. 최선이 다 이렇게 또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고민우라고 명함은 만들었었습니다. 명함의 타이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상무라고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블루케이 상무 고민우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 부분도 최순실이 지시를 해서 고민우라고 명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영태한테 물어봤더니 왜 너는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이름을 좋은 이름을 두고 왜 고민우라고 왜 파고 다녔냐 했더니 최순실 왈 고영태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고영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니 같이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름을 하나 다른 걸 만들어서 명함을 갖고 다녀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고영태한테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블로케이 상무 고영태도 있고 더블로케이 상무 고민우도 있고 이렇게 명함이 두 개를 갖고 다니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로부터 이제 70억을 받았다가 70억을 또 돌려준 일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 관해서 뭐 다른 거 다 확인이 됐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한테. 이게 이제 그 70억 받는 게 이제 그 하남시에 있는 대한체육회 부지 장기 임대해서 이제 뭐 체육시설 만들어서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철영 부장한테 확인을 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철영 부장이 안 된다고 좀 통합 작업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현식 이철영은. 그 증인도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뭐라고 지시했냐면은 롯데에서 들어온 70억 플러스 재단이 갖고 있는 280억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하고 포함해서 그 스포츠 센터를 알아보라고 그러고 그 물건지를 물색해보라고 합니다. 재단이 스포츠 재단인데 스포츠 센터도 없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롯데에서 받은 70억과 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합쳐서 스포츠 센터를 하나 인수해라. 그렇게 최순실이 또 지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철영 부장도 본인이 아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스포츠 센터 물건지를 알아봤었고 고용태도 스포츠 센터 물건지를 또 알아봤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그 말씀하신 게 70억 들어오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안정범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안정범, 최서원, 또 정동춘 뭐 이런 사람들이 70억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안정범 수석으로부터 정현식 사무총장이 전화를 받고 그걸 이제 이철영 부장한테 지시를 하죠. 그 증인은 또 돌려주지 말자 그랬죠. 네. 왜 그 회사 정책인데 왜 그 증인이 뭐 돌려주자 말자 그래요? 힘들게 받은 돈인데 저는 그 돈이 어떻게 받은 힘들게 받은 돈인데. 예, 힘들게 재단 출연한다는 게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할 때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직업을 완전히 새로 갖는 거고 본인이 또 다른 분야에도 능력도 있고 한 사람인데 K스포츠에서 K스포츠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K스포츠는 체육재단으로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민간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사명감도 갖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모양이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스포츠 재단이 그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한 무슨 도구 비슷하게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게 된 시기나 무슨 계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거는 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재단에서 회의를 하고 재단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업무와 회의가 모든 결정되는 상황이
WK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재단에는 WK가 주어지는 그 최순실이 지시한 내용을 따라가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롯데에서 들어온 70억에 대해서 네. 정의는 거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반대하면서 네. 원래 이게 어렵게 들어온 돈이고 네, 네. 원래 뜻대로 사용을 하면 될 터인데 왜 반환해야 되느냐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원래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의 생각으로는 그 70억을 어떤 식으로 그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꿈은 있는데 가정 형편도 안 되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의 꿈을 펼쳐주기 위해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부모도 돈이 없고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사님. 저 손범규 변호사입니다. 네. 국정조사 때 그 발언했던 것 몇 가지만 네, 확인하겠습니다. 간략히 질문하십시오. 예. 증인께서 그 국정조사를 받을 때 말이죠. 네. 박영선 의원님께서 네. 그 증인과 최서원 씨 간의 그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국회에서 일부 공개를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공개하셨던 그 네. 대목은 최순실 씨가 뭔가 이렇게 증인에게 뭔가를 은폐하라는 뜻으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듯한 예. 그런 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 네.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공개하지 않으신 그 앞부분, 녹취록의 앞부분을 보면은 네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다 최서원이 반대를 해서 하나도 실행이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가장 명확한 거는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명확하고요. SK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SK 부분은 SK에 가서 80억을 요청을 했는데 SK가 금액도 많다. 30억으로 줄이자. 그리고 비대그로 바로 송금을 원했는데 SK 쪽에서 SK에서 비대그로 바로 송금을 원했던 거는 최순실 그림인데 SK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80억에서 30억으로 내리고 30억이 재단으로 추가 출연해주고 그러면 재단에서 알아서 비대그로 보내줘라. 이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구조가 다이렉트 구조가 아닌 한번 재단을 넘어가서 받는 구조니까 금액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상하니까 받지 마라 이렇게 된 거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안 받는 기로 됐어요. 예. 그 어렵게 돈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증인 말대로. 정 변호사님. 네. 그렇죠. 자, 사실만 물어보십시다. 이 사실은 여러 번 나온 건데 증인한테 자꾸 의견 묻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만 더 확인하시죠. 5-123 생략하고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제 최서원으로부터 무조건 지시받고 뭐 일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최서원하고 증인이나 고영태 또 다른 직원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없었어요? 의견이 다른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재단 내부에서 무조건 그냥 하라고 재단 그러거나.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널 연구용서나 그 WK에서 요청한 4억짜리 3억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단 내부에서 김필승 이사님하고 이철용 부장님한테 도움을 청했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WK에서 지금 하고 있다. 예. 5-5 뭐 박헌영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5-6도 뭐 생략하고 5-7도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뭐 강사면 부장 얘기니까. 예. 5-8도 생략하겠습니다. 5-9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5-9에 대해서 증인도 그렇고 박헌영도 그렇고 고영태도 그렇고 진짜 최서원이 말만 하면은 밤 11시 12시까지 열심히 충성을 다했잖아요. 이랬고 그렇죠? 네. 근데 2016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경부터 최순실이가 그 사업체를 정리하라고 이제 유상영이한테 고영태 모르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증인들 그렇게 열심히 다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저는 WK가 정리가 되든 말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또한 그 WK를 정리하라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5-10 이렇게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2016년 8월에 WK 폐업했는데 최서원은 돈 가져간 게 거의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돈 들여가지고 설립해서 아무 실속 없이 손해만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손해만 보고 손댔다는 사람한테 이걸 왜 묻습니까?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11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근 K스포츠가 빨리 정상화돼가지고 기존에 하려던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데 기존의 모든 사업이 최소원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다시 사업 진행하면은 최소원 지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다시 정상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존의 사업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단 이겁니다.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아이들 꿈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게끔 환경을 주어주는 게 재단인데 그런 일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싶다. 이 돈은 어렵게 거쳤지만은 이 돈은 정말 깨끗하게 뜻 있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뜻입니다. 그게. 기존에 최순실이 지시했던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증인은 뭐 이 K스포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다 장악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이거 정상화되면 대통령 또 장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말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난리 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님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장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고용태한테 한 질문을 증인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서원이 지시하는 일만 부득이하게 다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도 최서원을 배우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최순실과 만난 기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1개월, 2015년도에 3개월, 그 다음에 K스포츠에서도 WK하고 제가 일했던 건 3개월. 얼마 안 됩니다, 저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K스포츠 설립한 게 최서원이가 돈 빼먹으려고 설립한 거라며요. 그 구조는 맞습니다. 계속 정상화 되는 게 맞겠어요? 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순실이 징역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단을 장악할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네. 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그 증인이 그 고영태 씨 소개로 K스포츠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입사